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행복한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함께 더욱 성투했으면 합니다. 비트코인 시황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폐기할 만한 시나리오들은 폐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먼저 크게 보면 지난 7월부터의 상승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42K에서 다시 올라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든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을 시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죠. 그렇게 되면 33,000에서 34,000불, 35,000불 때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고요. 또 최고점에서 42K까지의 조정을 한 번의 파동으로 보면 이만큼 다시 한번 하락한다는 전제 하에 약 2만 불 때까지도 3만 불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타이밍상으로 큰 상승을 안 주고 바로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까지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큰 하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더 크게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는 확률적으로도 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현재 조정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폐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그만큼 낮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하락 후에 바로 V자 반등으로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준 뒤에는 그렇게 바로 다음에 큰 움직임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쳐주고 조정 기간을 거쳐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도 점점 그 가능성은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유력한 것이 바로 이 5에서 7월 횡보장 시나리오인데요.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처빗 맞고 약 30K까지 쭉 하락한 뒤에 상승을 해줬다가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한번 이러한 저항선을 깨주고 올라갔지만 이건 페이크였고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다졌죠. 그 이후에도 다시 올라오는가 싶더니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마치 이런 노란색으로 그린 시나리오처럼 이만큼 하락했던 것만큼 다시 한번 하락하겠구나라는 공포를 심어주고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또 추측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이런 시나리오죠. 42K를 저점으로 여기를 크게 갱신하진 않고 갱신해도 조금만 갱신한 뒤에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진짜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시점, 그 기준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 화살표들이 있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에서 7월 횡보장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초록색으로 그린 시나리오나 아니면 이 청록색으로 그린 시나리오였습니다. 즉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다가 이때 형성된 이러한 저항선을 깨고 올라왔을 때 약 53K 저항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 52에서 54K가 그만큼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 파동도 한 파동 더 올려서 53K 부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5에서 7월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리고 바로 다시 전저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전저점을 보러 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면서 풀 매수를 할 땐 절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의 저항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보면서 시드를 올인하지 않고 접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먹을 각오로, 이 정도 먹을 계획으로 단타를 치는 구간입니다. 아마 이 바닥에서 또 다시 꽤 올라줬기 때문에 조급해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따라 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저 또 놓친 건가요?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차피 여기서 못 샀으면, 바닥에서 못 샀으면 이미 반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못 샀는데 이렇게 이미 다 많이 오르고 사면서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즉 지난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 지금의 가격대에서 몇 가지 알트코인들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도 절대로 풀 매수가 아니며 비트코인이 추가로 이 정도 상승해 준다면 그 가능성에 단타로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매수를 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53K 저항 구간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렇게
가장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저항선을 힘있게 뚫어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 전혀 이상한 구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힘있게 주요한 저항 구간을 뚫어줬다면 충분히 가능성 면에서 한 파동 정도는 더 배팅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한 것입니다. 제가 조바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했다고 또 진짜로 지금 이제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풀 매수하고 레버리지 당겨서 쓰시고 절대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요 정도, 사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요 정도 한번 단타로 먹어볼까 싶은 마인드로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요 저항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트코인의 4시간봉 기준 231선인데요 4시간봉으로 세팅을 하시고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평균선 보조지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231로 기준을 바꾸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선이 뜹니다. 이 선은 제 영상을 몇 개월 이상 봐오셨던 분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비트코인의 중기 추세를 주로 결정지어왔던 이동평균선, 즉 추세선인데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231선이 굉장히 중기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상승세도 계속해서 이 선을 타고 올랐고요. 이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랐죠. 반면에 대하락이 시작됐던 이 4월에는 이 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선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 7월에 추세가 반전됐을 타이밍에도 그 전까지는 반등해서 계속 이 231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하다가 이 선을 힘있게 뚫어주면서부터 다시 상승세가 시작됐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뚫리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여길 뚫고 리테스트 성공적으로 했을 땐 다시 추가적으로 꽤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의 하락에서도 이 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큰 하락이 시작됐죠. 그리고 다시 큰 하락을 재차했고요. 이렇게 4시간봉 기준 231선을 한 번 뚫고 내려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이 선을 만났을 땐 저항을 해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지난 2020년 9월,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231선을 뚫고 내려오니까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다시 이 선을 뚫을 때 상승 추세가 시작됐죠. 지금도 이러한 231선 아래서 놀고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231선을 만날까 말까 하는 순간에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져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추가로 한 파동 정도 짧게 더 올려줄 수는 있겠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선이 또 53K 부근과 비슷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꼭 올라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구간은 52에서 54K는 꽤 강한 중기 저항이 될 거다. 그러니 만약에 장기 투자로 모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저처럼 스윙 투자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아래에서 산 물량도 그렇고 또는 저처럼 지금 가격에서 산 물량도 그렇고 이 구간이 왔을 때 한번 분할 매도로라도 정리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내려올 때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은 물량이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 좀 크게 떨어질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일부 손절을 할 생각이고요. 반면에 여기 올라오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매매를 잘 안하고 해도 비트코인 위주로 하다가 오랜만에 알트를 좀 사봤는데요. 이 단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53K까지 갈 때를 타겟으로 단타를 위해 매수한 알트코인들을 참고용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현물로 가지고 있는 스택스가 있고요. 1인치 네트워크라는 코인도 좋게 보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라나도 샀고요. 트론, 이오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아발란체라는 코인도 샀습니다. 이 코인은 티커가 AVAX고요. 그리고 정말 소량 산 것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폴카닷도 샀는데요. 이 아랫줄에 있는 것들은 오랫동안 주목을 못 받아왔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상승장에서 그만큼 단타로 반등을 먹을 확률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코인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 매수 목록도 일정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매매의 최종 결정과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과 주요 저항 구간, 그리고 그 저항 구간이 왜 강력한 구간인지 등등, 그리고 저의 매매 현황과 제가 매수한 코인들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이번 주말 그리고 연말 연시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